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목요일 순서입니다. 바로 1월 29일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이죠.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상대 예보를 살펴보면은 현재 기온이 아침 화씨 7도입니다. 섭씨로는 마이너스 영하 1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도 역시 매우 춥겠으며 온도가 다시 조금은 내려가겠습니다만 여전히 영하권에 한 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섭씨 영하 8도입니다. 강추입니다. That you have left me. I keep telling myself that it's true. I can get over anything you want. Myself over you.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네, 올루 메모리얼 팝송이죠. 비지스. 지난 1969년 미국에 내노라하는 가수죠. 보컬 팀입니다만은
비지스의 노래 중에서 한 곡을 선택을 해봤습니다만은 Don't Forget to Remember, 지난 1969년 발표된 곡입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만은 물론 한국에서도 상륙돼서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처럼 Don't Forget to Remember는 미국의 팝송을 대중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곡은 대중문화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이 곡은 메리 킵, 모리스 킵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당시 팀을 떠나 있었던 로빈 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함께 노래를 했었지만은 이 로빈 킵이 떠났어요. 이 로빈 킵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이 노래는 저는 1969년에 발표한 컨트리 발라드 풍의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이 곡의 뜻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추억, 그리고 과거 이처럼 엄처럼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 혹은 소중한 순간들을 잊지 마시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또한 헤어진 연인, 사무치게 그리운 연인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흘러간 팝송 중에서 Don't Forget to Remember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2026년 1월 29일자 목요일에 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썸네일 키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불법 체류자들을 마구 잡아내서 인권을 말살시킨다는 비난이 있었죠.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 민주당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부부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주의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인권을 말살하는 불법 체류자 강제 체포, 또 2명이 살해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뭐 항복 아닌 항복을 했을까요? IC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요원들에게 야, 살살 해라.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미국 여론이 좋지 않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있을 11월 선거의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손을 들고 유화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건 미국의 경제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 위치한 중간 가격의 식당들이, 레스토랑들이 100개 이상 폐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불경기의 여파는 이건 미국에서 직장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 말하자면은 대학을 나온 학사,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나온 석사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서 패스트 레스토랑, 말하자면은 웬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까지 전에 같으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패스트 레스토랑까지 이력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학력이 높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시 방편으로 템포러리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하자는 맥도날드라든가 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이런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경기가 풀리면은 언젠간 떠나겠지. 이런 걸로 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맥도날드, 웬디, 버거킹 같은 데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웬만한 브레이퍼스트 먹게 되면은 10불 안쪽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맥도날드나 웬디는 주로 히스패닉계들이 많이 종사합니다만은 근데 임금이 아주 박해요. 험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나온 고학력 출신들이 줄지어서 맥도날드 취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건 미국의 경기가 엄청나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힘듭니다. 자, 다음 썸네일은 세금 보고가 바로 이틀 전에 시작됐지요. 1월 26일자로 세금 보고하는 오픈됐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4월 15일이 마감이래요. 근데 올해 세금 보고는 좀 특이합니다. 지난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세금 보고까지는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만은 2025년도 올해 세금 보고는 여러분들의 베니핏이 아주 좋아요. 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세금 환급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가는 엄청나게 좋은 그 베니핏을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좋은 혜택을 놓치니까 반드시 세금 보고할 때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십시오. 전문가 회계사 CPA하고 상의해서 세금 보고하면서 따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 경상도, 경주에서 가지지 않았습니까?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해라. 근데 한국의 달러 보유고는 4천억 달러밖에 없어요.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게 되면은 제2의 IMF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상한으로 활부로 해 주십시오 해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다운시킴과 동시에 1년에 200억 달러씩 분할해서 내는 거로 서로 합의했어요. 다만 문서로는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구도로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좀 우려되는 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불똥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과 나와 사이에, 즉 대한민국 미국과의 25% 관세 힘들면은 15% 다운시켜 줄 테니까 빨리 협정을 맺자. 이래서 3,500억 달러 한꺼번에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에 활부로 분한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 물것을 15% 관세로 낮췄어요. 물론 자동차 세금도 25에서 15% 낮췄죠.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가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체 아니에요? 거의 180명 이상 다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적미적 거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등 그쪽으로만 몰두했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든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결국은 당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2달, 석 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 무하는 정당이야. 관세 25% 매기겠어. 부과하겠어.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가 그리고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식겁에서 지금 미국에다 특사를 파견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의 책임이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정가에서 야단 법석 떨고 있어요. 쌈박질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이 정청래는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만 오로지 신경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가시낸 국무총리 김민석과의 결국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에요. 정청래는 전에 현재는 유튜버입니다만은 김어준이라는 자가 있어요. 교통방송을 했던 김어준 앵커가 지금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정청래를 뒤에서 지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개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딸 뜻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개딸들이 개딸 그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치마 두른 여자입니다만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는 개딸들이에요. 말하면은 정치를 개혁하자. 그래서 정치를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줄임말로 정치 개혁의 딸, 개딸이에요. 이 개딸들이 아마 연령 분포를 보면은 대체로 20대도 아니고 30도 아니에요. 40대도 아니고 50대, 60대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양반들 같은데 이분들이 정치에 대단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정치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쩔쩔매요. 이들이 지지가 없으면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딸들에게 쩔쩔맵니다. 그 개딸들을 좌지우지하는 유튜버 김어준이라는 자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개딸들한테도 쩔쩔매죠. 눈치 보죠. 김어준의 그 방송 나가서 김어준 그 앵커의 비위를 맞춘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간에 김어준의 말을 거의 듣는다고 합니다. 김어준의 의견에 많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어준이 밀어줘요. 그래서 현 국무총리 김인석이가 서울시장에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와 한바탕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어준이가 그 여론조사에서 현재 김민석이를 포함시켜서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김민석의 지지율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오려 한다면은 여론조사에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화가 났죠. 나는 서울시장 나가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는 당대표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을 테니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이름 석자를 빼라. 김어준이 No way. 그건 내 마음이야. 김민석 당신이 이래저래 하지 마라. 그럴 문제가 아니야. 여론조사는 내가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래서 김어준이는 노골적으로 당대표 정청래를 지지해요. 마침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가 쌈바쌈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썸네일은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또 당대표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어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감정 싸움으로 말하면 한동훈 전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살짝 건드렸잖아요. 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형님 특검을 조건부로 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게 받읍시다. 조사하게 합시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노해서 거기서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당대표의 의견을 한 칼에 단칼에 무찔렀죠.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 바람에 한동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결국은 계엄을 선포해서 이것을 빙자로 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는 이것은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내란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됐어요.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란을 했다는 잘못 판단한 거죠.
계엄령 선포까지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계엄령을 선포해서 내란죄 혐의로 지금 감옥 갔잖아요. 또 한동훈이도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오버 액션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씨는 완전히 끝난 거죠. 한동훈이 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당했어요. 정치 생명은 끝난 거죠. 자, 오늘의 키워드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미국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거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크게 대문짝만하게 활자로 명문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파트타임도 취직을 하려니까 안 받아주더라. 최근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패스트푸드 식당 파트타임 얻기도 힘들다. 이런 하급직 저임금을 받는 패스트푸드인 웬디스, 버거킹, 맥도날드에 취직하려 하니까 이런 데까지도 취직하기가 힘들다. 이건 미국의 경제 매체 배진가는 어제 수년간의 경력과 학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취직을 하려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의 일자리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맥도날드 자주 가지 않습니까? 브렉퍼스트를 먹으러 저도 자주 갑니다만은 프론데스크에 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히스패닉 여성들이 많이 종사해요. 그리고 임금도 아주 싸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오죽하면은 석사 과정을 밟은 젊은이들이 맥도날드 취직하려 줄을 쓴다고 합니다만은 여기도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미국의 취직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여파가 식당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 누가 식당 가겠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자리 잡고 있는 중간 지점의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기 시작해 폐업을 하고 있어요. 100개 정도 식당들이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10년 동안에 이러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3년 전, 2년 전, 올해 특히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낼 거라고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도 99개의 식당들이 폐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00개 이상 식당들이 폐업을 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견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와 반해서 아주 비싼 식당들, 비싼 가격을 받는 고급 레스토랑은 오히려 번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식당 가격이 비싸든 싸든 100불이 넘는 가격이든 밥그릇 한 그릇에 보통 에버리지 18불,
20불, 15불 이런 가격을 받는 식당은 장사가 안 돼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은 50불짜리 이상, 한 그릇에 $50, $100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붐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차가 심한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많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없는 사람은 차라리 맥도날드, 웬디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왜? 7, 8불 가지고 간단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빈곤층도 아니고 중간층에 있는 말하면 중산층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식당을 안 간다는 거죠. 이름으로 해서 중간층을 고객으로 한 식당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소개해 드렸죠. 2025년도 세금 보고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난해에 비해서 세금 보고를 잘하면은 여러분들 환급 받아요. 좋은 베니핏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반드시 세금 보고 할 적에 보통 지난해와 같이 그냥 세금 보고만 하고 나올 것이 아니고 회계사님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상의를 하세요. 공제를 받는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반드시 의논 상의해서 세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를 들면은 레스토랑은 웨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있어요. 웨이터가 팁에 소득 공제를 모르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 $3,200의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웨이터들도 팁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세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어쨌든 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팁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니까 공제를 받는 것을 모르고 세금 보고 했다가는 $3,200가 그냥 날아가니까 그것을 알고 회계사와 반드시 논의하고 세금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2025년도 세금 보고의 개정은 세법 개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마는 수십 년 동안에 가장 올해가 파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제를 받음으로 해서 돌아오는 환급 돈이 크다는 거니까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회계사와 논의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은 몇천 불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혜택을 모르고 무조건 세금 보고 하실 적에 공제받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보고하지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세금 보고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모르고 세금 보고 했다가 나중에 공제 혜택 받는 것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보고한 사람들 아차 싶어서 아예 알아서 IRS에서 알아서 하겠지. No way. 국세청은요 바쁘다 보니까 공제 혜택을 모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세금 보고한 사람들을 따로 챙겨준다 절대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공제 혜택 받는 거를 따로 신청을 해서 세금 보고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ICE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 마구잡이로 잡아요. 체포해요. 감금해요. 심지어는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국 국민들 그리고 시위대들 엄청나요. 보다 못한 민주당 소속의 전 대통령 오바마 영부인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인권 탄압이다.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전해드려요. 공지를 내린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길거리를 거리다가 또 집에 있다가 이 ICE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들이 집에도 가정까지도 들이닥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이 단속 요원들이 가정까지도 들이닥쳐서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당황하지 말고 절대 대들면 안 돼요. 대들지 말고 영장을 제시해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가져왔느냐? 첫째 물어요. 나 조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절대 대들지 말 것.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불법 단속 요원들은 무자비해요. 조금 한 거 하면은 막 찍어 눌러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처럼 험악하다는 얘기야. 절대 나한테 어떤 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는 변호사를 사겠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18세 이상은 영주권 그린카드를 소지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있으면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면 돼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호가증, 이래도 좋다는 노동호가증인 I-765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IC 요원들이 이름이 뭐냐, 출생지가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그냥 무응답하세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국민으로서 권리예요. 그리고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와서 요원들이 영주권을 보여달라. 영주권이 있으면 보여주면 돼. 영주권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영장을 보여달라 하고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달라고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도망간다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불과 이틀 만에 기존의 강경 대응 조치를 철회했어요. 그리고 유화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국민들이 시위대가 엄청나게 데모를 했습니다마는,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많이 동풍했죠. 그런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부부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서서 비난하고 나섰죠. 그리고 공화당의 소속 의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스터 트럼프 이거는 너무 과유불급이야. 지나치면은 아니 한 것보다 못해. 그래서 어드바이스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기를 살짝 내렸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이게 문서로서 작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말하면 큰 탈의 구도로서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그 성격으로 봐서는 불안하지요. 결국은 올 것이 왔잖아요. 트집자 빌리를 왜 하느냐고. 왜 사서 고생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책임이 커요. 이재명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관세 25에서 15%로 내리게끔 해서 구도로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 왜 2달 동안 민적 거리다가 이러한 난타를 당하냐고. 그래서 정가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청래 무자비한 그냥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막 법을 뜯어곤치는 데만 몰두했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밑바닥을 훑어보지를 못할 망정 자기의 다음에 당대표 경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당대표 당선돼서 공천을권을 가지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삿바삽에서 어떻게 하든지 딛고 일어서려는 데만 몰두했지. 그러니까 현 국무총리 김민석과의 삿바삽에 나섰잖아요. 이런 무모한 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삶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국회가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아직 비준하지 않음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장을 건드린 거예요.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왜 비준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민적거리다가 이렇게 당하냐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7명 가지고 뭘 합니까? 19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입법의 힘을 가지고 마구 법을 뜯어 건치고 있는 법도 없애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법을 얼마나 고쳤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도 없어도 되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잘못하면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에서 15%로 낮춰줬으면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를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민적거리다가 지금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완전히 져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 미디어 글을 통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간의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목재, 제약, 기타 한국에 대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국의 관세를 낮추면은 상대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었어요. 이것을 이재명 정권 너무 간과했어요.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무역 협정을 맺고 나서 이제 됐구나.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미국으로 주든가 대미 투자든가 그게 힘들면은 10년 동안에 1년에 200억 억씩 달러를 분담해서 상환해라.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1년에 200억 억씩 미국에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관세 20에서 15% 낮춰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비준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에. 그러다가 급기야 워싱턴으로 측근들을 보냈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막말로 죽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그러나 한국과의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찬스를 조금 준 것 같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어제 도널드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기습 통보에 대단히 당황했죠. 미국 측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외교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설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올린다고 선언했습니다마는 이런 느닷없는 관세 엄포가 부당합니다마는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왜 이렇게 늦췄느냐. 더는 미룰 수가 없지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빌미를 줘서는 대한민국의 살 길이 대단히 험난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가져와요. 이것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4년 이상 남긴 임기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 막무가내죠. 그린란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거기에 천연자원이 있어요. 히토류라는 천연자원. 히토류라는 것은 중국에만 나요. 중국의 85%가 히토류라는 그 성분이 납니다. 원료가 나요. 히토류는 자동차 부품, TV 부품, 반도체 부품 이거 만드는데 히토류 원료가 필요해요. 오늘날 중국이 이처럼 부강하게 된 것은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강하게 된 것은 히토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토류가 중국에만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히토류 성분이 10%, 한국은 전혀 나지 않아요. 호주가 1%,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는 나라가 한 5%가 나요. 아프리카도 1% 날 정도로 히토류가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히토류 성분이 없으면은 원료가 없으면은 무기를 생산하는 데 힘들어요. 이처럼 히토류의 중요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무시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아주 역량이 탁월하고 두뇌가 명석해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요. 미국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간혹 좀 무자비하고 너무 막무가내하는 좀 무대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쇼업이다. 머리가 명색하고 명석하고 스마트한 부분도 있어요. 스마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에? 이 사람은 끌고 당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의 트럼프 호텔이라는 것을 무수히 갖고 있어요. 비즈니스맨으로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에 접목시켜서 정치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 그린란드를
합병하려 하니까 볼멘 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막 압박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그래? 내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유럽 너희들이 자꾸만 반대 위한 반대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25% 50% 세금을 부과할 거야. 그러면 유럽도 맞불 작전으로, 그래? 트럼프 당신이 우리에게 50% 부과를 해? 그럼 나도 우리 유럽들도 미국에다 세금을 때릴 거야. 맞불 작전 해봤자 손해는 유럽 국가예요. 유럽 국가들은 돈이 없어요. 미국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해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그 당시에 700만 달러, 엄청난 싼 가격으로 얼음 땅인 알래스카를 사들였어요.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의 얼음 땅덩어리 밑에는 엄청난 원유가 있어요. 원유가. 그거를 이 다음에 중동,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여러 나라들이 원유가 고갈됐을 때 그때 시추해서 그 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천연자원, 풍부한 잉여 농산물 땅에다 심었다면은 오곡 곡식이 무르익어요. 그처럼 미국은 잉여 농산물 또한 원유, 원자재가 무궁무진해서 지금 중국이 뭐 미국을 따라붙는다. 언감생심.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려면은 최소한 100년은 뒤떨어져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중국이 미국과 거의 라이벌, 경제 전문가의 리얼 전문가에 의하면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만큼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것을 알아요.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척 합니다만은 결국 나토 수장인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회담을 했어요.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무총장하고 뭐라고 회담했냐면 우리가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조건 먹겠다는 게 아니야. 그린란드에 사는 5만 5천 명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10만 달러 이상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에게 우리가 삶을 보장을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을 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러시아의 푸틴 모양 그 전범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100만 명 이상을 죽이는 살생을 해. 우리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유럽 나라들이 잘 알아요. 미국과 합의를 하면 다 윈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 봅시다. 대한민국의 제대로 미국의 정책, 미국인들의 그 품성을 알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히 북한에 의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먹힐 수 있었던 것을 트럼프입니다. 트루만 1950년도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다 먹힐 뻔했던 부산만 남았잖아. 부산만 남았던 것을 메가다에 의해서 대격퇴를 함으로 해서 복원시켰잖아요.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북한 공산 지하에서 허덕였을 거예요. 지금 북한 보세요. 6.25 전쟁 7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북한 주민들 허덕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은 북한의 남성 평균 키가 1m 65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키는 1m 55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중간 키, 평균 키 1m 거의 75에서 8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여자들 키까지도 1m 60에서 65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살게 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힘입어서 중공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 경제대국,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어요. 예? OECD 세계 6위 안에 든 강국이에요. 이것이 첫째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처럼 잘 살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에 힘 얻어서 이처럼 부강하게 됐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낙후가 됐어요.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대한민국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저 좌파 정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힘 얻어서 된 것이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인정을 안 해. 현재 좌파 정권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을 맺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25% 인상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마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말을 새삼 새겨들어서 불평하지 말고 빨리 비준해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한 대로 협조해서 25에서 된 것을 15%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가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워싱턴 소리 문을 닫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